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진료 경력 42년째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정훈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느낀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냄새입니다.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레 피하게 되는 바로 그 문제. 오늘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오랜 시간 어르신들과 함께한 친구로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주 전 74세의 김만수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샤워도 하고 옷도 자주 갈아입는데 손주가 제 무릎에 앉기를 싫어하네요. 혹시 냄새가 나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같은 이야기를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며느리가 자꾸 창문을 열어요. 제가 들어가면 환기를 꼭 시켜요. 라고도 하셨죠. 저는 의사로서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르신.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변화 때문입니다. 이 냄새는 노네날이라는 물질에서 비롯됩니다. 피지선에서 나오는 이 화합물은 50세 이후부터 점점 증가하고 70대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게서 확인됩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 냄새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냄새는 뇌가 무시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냄새를 분명히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서히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손주가 안기지 않고 가족이 대화를 줄이고 결국 어르신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나? 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김만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한 달 전 손주가 무심코 뱉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방은 왜 이렇게 쾌쾌해요? 이상한 냄새 나요.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거실로도 잘 나오지 않으셨고 가족과 대화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몇 가지 조언을 드린 후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오신 김 어르신은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다시 제 무릎에 앉아서 책 읽어달래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노인 냄새는 절대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며 누구나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효과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냄새의 진짜 원인과 해결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평생을 청결하게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처음엔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주 분명한 변화의 방향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냄새를 없앤다는 건 단지 향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 관계, 그리고 삶의 질을 되찾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냄새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냄새는 왜 나는 걸까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 노인 냄새의 과학적 원인.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이 들면 냄새 나는 건 당연한 거야.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엔 아주 중요한 진실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다 빼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1. 땀이 안 나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요? 보통은 땀이 안 나니까 냄새도 안 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젊었을 땐 하루에 물컵으로 23잔 분량의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문제는 땀이 줄면 몸 밖으로 나가야 할 노폐물이 피부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폐물이 피부에 쌓이면 눈에는 안 보여도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 세균이 노폐물을 분해하면서 특유의 찌든 내, 쩐내, 쉰내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9살 정령자 할머니는 나는 땀이 안 나니까 냄새 걱정은 없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자꾸 옆에 앉기를 피하고 며느리가 커튼을 자주 열어두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셨죠? 제가 정밀 진찰을 해보니 목 뒤와 귀 뒤쪽, 겨드랑이 아래에 노폐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깨끗하지만 땀으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이 냄새를 만드는 특별한 물질 노네날.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의 성분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 피지와 60대 이후 피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0대 이후부터는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피지 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산화된 지방산의 일종인데요. 젊은 사람에겐 거의 없고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노네날이 바로 노인 냄새의 핵심 원인입니다. 문제는 이 물질은 물로만 씻어도 잘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수를 뿌리거나 비싼 바디워시를 써도 냄새가 가려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82살 이호섭 어르신은 난 매일 샤워해. 고급 비누도 쓰고 향수도 뿌려. 그런데 손녀가 자꾸 내 방에 들어오기 싫어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노네날 때문이었습니다. 노네날은 피부에 피지선이 많은 부위, 특히 등, 가슴, 목덜미, 귀 뒤, 겨드랑이, 배꼽 주변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씻지 못하거나 건너뛰기 쉬운 부위들이죠. 3. 입에서 나는 냄새도 몸 냄새에 포함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입냄새, 즉 구강에서 나는 체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의 분비가 줄어들고 입이 자주 마르게 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씻어내고 입안의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침이 줄어들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고 그 결과 불쾌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65살 조순자 할머니는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약간 쉰 냄새가 나요라고 말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혀 클리너 사용, 무설탕 껌 씹기, 입 마르기 전 물 마시기 등을 실천하시고 나서는 요즘엔 입냄새도 줄고 손주랑 대화할 때도 거리감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즉 땀이 줄어 노폐물이 쌓인다. 노네날이라는 특수 물질이 냄새를 만든다. 침 분비 감소로 입냄새가 심해진다. 이 세 가지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겪는 생리적 변화입니다. 청결하지 않아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냄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알고 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냄새를 만들어내는 몸의 특정 부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세척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공감되셨다면 앞으로 더 놀라운 해결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냄새의 90%는 이 부위에서 납니다. 제대로 씻는 법.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나는 매일 샤워하는데도 왜 냄새가 안 없어지는 거죠? 저도 처음엔 궁금했습니다. 왜 어떤 분은 매일 샤워해도 냄새가 계속 나고 어떤 분은 며칠에 한 번만 씻어도 산뜻할까? 그런데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냄새는 씻는 횟수가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 냄새의 진짜 진원지, 살이 접히는 부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우리 몸에는 땀과 피지가 잘 고이는 곳들이 있죠. 예를 들면 겨드랑이 밑, 가슴 밑, 목덜미, 귀 뒤쪽, 팔꿈치 안쪽, 무릎 뒤, 사타구니, 배꼽 안쪽. 이런 곳들은 샤워할 때 비누칠은 했지만 꼼꼼하게 문지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피부가 겹치면서 공기가 잘 안 통하니까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71살 이영호 어르신은 매일 샤워해요. 그런데도 며느리가 제 옷을 세탁할 때
찌든내 난다고 하더라고요라고 하셨습니다. 진료 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 가슴 밑과 사타구니 부분, 목 뒤쪽은 거의 닦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물로 대충 헹구는 수준이었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비누나 바디워시를 충분히 거품 내기, 샤워 타월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특히 살 접히는 곳을 살살 문지르기, 샤워 후엔 물기를 잘 말리고 보습제 바르기. 이걸 딱 일주일만 실천하셨더니 며느리가 요즘 아버님 옷에서 냄새가 안 나요라고 하셨답니다. 두 번째, 털이 많은 부위 감추어진 냄새 발생지. 냄새가 잘 나는 두 번째 부위는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의 경우 다음 부위에서 냄새가 심해질 수 있어요. 가슴에 털이 많은 분, 배와 사타구니 부위, 머리카락, 두피. 머리는 다들 매일 감으시지만 두피를 손가락으로 충분히 문질러주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물로 헹구거나 비누칠만 살짝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왜 문제냐면 두피는 피지선이 많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노네날 같은 냄새 유발 물질이 가장 잘 쌓이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72 정인섭 어르신은 머리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손주가 제 머리를 만지기 싫어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렸죠. 머리 감을 땐 손가락을 쫙 펴고 손톱 말고 지문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꾹꾹 눌러서 감으세요. 이걸 실천하고 나선 손주가 머리 쓰다듬어주며 할아버지 오늘은 냄새 안 나요? 했답니다. 3. 세 번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 특히 발과 손.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곳, 바로 발과 손입니다. 여러분, 발가락 사이 씻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비누 묻은 채로 대충 물만 뿌리고 끝내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건 냄새 유발의 지름길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에 갇혀 있기에 땀, 세균, 각질이 쌓이기 쉬운 곳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발톱 밑은 세균의 천국이죠. 78박순자 할머니는 나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발냄새 같은 건 안 나요라고 하셨지만 손녀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 뭔가 쾌쾌한 냄새 나라고 했답니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발을 씻을 땐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하나씩 벌려 꼼꼼히 씻기, 샤워 후 완전히 말리고 양말은 매일 갈아 신기, 신발은 하루 걸러 신으며 햇볕에 잘 말리기. 이후로는 손녀가 할머니 방에서 책도 보고 같이 텔레비전도 보더랍니다. 마무리. 여러분, 이 세 가지 부위만 잘 씻어도 노인 냄새의 90%는 사라집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살이 접히는 부위 겨드랑이, 목 뒤, 사타구니, 가슴 밑. 털이 많은 부위 두피, 가슴, 배, 귀 뒤. 땀이 많이 나는 부위 발가락 사이, 손, 등. 다음 장에서는 샤워 습관과 올바른 보습 방법, 왜 물 온도도 중요하며 어떤 비누를 써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향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씻어도 냄새가 나는 이유 샤워 습관의 허와 실. 자, 이제 우리가 냄새의 주요 원인을 알았고 잘 씻어야 할 부위도 정리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는데요. 그런데도 며느리가 자꾸 문 열어놓자고 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샤워 자체보다 샤워하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노인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1. 너무 뜨거운 물, 냄새를 키운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뜨끈해야 개운하지 하시면서 42도 이상 되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기름막, 즉 보호막을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막은 피부를 외부 세균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씻겨나가면 피부가 더 빨리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고 냄새 유발 물질이 더 잘 달라붙게 되죠. 적정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되 뜨겁지 않은 정도면 됩니다. 2.
보습을 하지 않으면 냄새는 되돌아온다. 두 번째, 샤워 후에 보습제를 바르지 않는 것. 이것도 큰 실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땀과 피지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샤워만 하고 나면 피부가 마른 논처럼 갈라지기 시작하죠. 이때 각질이 떨어지면서 세균이 더 잘 붙는 조건이 완성됩니다. 어르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션 바르면 미끄덩하고 찝찝해서 안 바르는데요. 그 기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끈적이지 않고 금방 스며드는 고령자 전용 로션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병원에서도 추천하는 무향 보습제를 쓰면 훨씬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죠. 특히 발 뒤꿈치, 무릎, 팔꿈치, 가슴 밑 주름 같은 곳은 꼭 발라주세요. 냄새도 줄고 옷에 각질 묻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3. 향기 강한 비누는 오히려 역효과. 세 번째는 비누 선택입니다. 향기가 강한 비누를 쓰면 더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강한 향의 비누는 대부분 계면활성제가 많고 피부에 자극이 됩니다. 처음에는 향긋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보호막이 깨지고 오히려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의 얇은 피부엔 자극이 큰 비누보다는 약산성, 무향 혹은 천연 성분의 비누가 좋습니다. 병원에서도 요즘은 약산성 바디워시를 추천하는데 피부 자극이 적고 보습 성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닦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게 문지르는 건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4. 등과 발바닥, 혼자 씻기 어려운 부위도 챙겨야. 어르신들 중엔 등을 씻기 어려워서 그냥 손이 닿는 곳만 샤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땐 긴 손잡이 브러쉬나 등 전용 샤워 수건을 활용하세요. 요즘은 손에 끼워서 쓸 수 있는 실리콘 브러쉬도 나와 있어 편하게 등까지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양말 안에서 땀이 고이기 쉬워요. 물로만 헹구지 말고 꼭 손가락으로 사이사이 문질러 주세요. 5. 씻고 난 후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샤워 후의 마무리 습관입니다. 완전히 말리기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물기 제거. 젖은 수건은 바로 세탁 세균 번식 방지. 속옷은 샤워 직후 갈아입기. 보습제 바르기, 특히 발 뒤꿈치와 겨드랑이, 배꼽 주의.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일주일 후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리하며 결국 냄새를 없애는 건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 10분, 올바른 습관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몸 냄새를 없애는 식생활관리법과 입냄새를 줄이는 구강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향수 대신 몸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냄새 나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음식과 입냄새가 냄새를 결정합니다. 식생활과 구강 건강의 비밀. 여러분, 몸에서 나는 냄새는 씻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입안의 상태도 냄새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몸은 잘 씻는데 왜 아직도 냄새가 나는 걸까요?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 밖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몸 안에서도 함께 바꾸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냄새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식생활과 구강 건강관리법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1. 노인 냄새를 없애는 음식은 따로 있다. 먼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냄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노인 냄새의 원인 중 하나는 몸 안의 노폐물과 산화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이 피를 타고 몸을 돌면서 땀이나 숨, 소변, 심지어는 피부에서 냄새로 배출되죠. 그런데 이 산화물질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은 이렇습니다. 붉은색 채소나 과일, 토마토, 사과, 딸기, 자두. 보라색 채소나 과일, 블루베리, 가지, 포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곡물 현미, 귀리, 검정콩. 이런 식품들은 몸속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주고 냄새를 줄여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박모 할아버지께서는 하루에 사과 반 개,
토마토 한 개를 식후에 챙겨 드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손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좋은 냄새 나요. 그 말을 듣고 박 할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어요. 그게 변화입니다. 반대로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드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튀김류, 고지방 고기, 라면, 향이 강한 양념류, 마늘, 부추, 카레. 단 음식, 과도한 설탕은 세균 증식을 돕습니다. 물론 마늘이나 양파처럼 몸에 좋은 음식도 있지만 적정량을 지켜야 해요. 너무 과하면 오히려 몸에서 강한 냄새가 배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소화되면서 체내 지방산을 산화시켜 노네날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 쾌쾌한 노인 냄새의 주범이죠. 그러니 하루 한 끼는 채소 중심의 식사로, 고기보다는 생선, 튀김보다는 찜이나 삶은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3. 물은 최고의 탈취제입니다. 혹시 하루에 몇 컵의 물을 드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땀도 안 나고 물도 별로 안 마셔도 되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물은 몸 안의 냄새 원인을 씻어내는 천연 탈취제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간과 신장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고 입냄새까지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목표는 하루 6컵.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식사 전, 점심 식사 후, 오후 3시쯤, 저녁 식사 전, 취침 30분 전. 단, 커피나 녹차는 물로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뇨작용으로 수분을 더 빠져나가게 하거든요. 4. 입냄새는 몸 냄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입냄새도 노인 냄새의 일부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증식하면서 구취 입냄새가 심해지죠. 입냄새를 줄이기 위한 기본 수칙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3번 양치질 식후 3분 이내, 혀 클리너 사용 하루 1~2회, 혀를 부드럽게 닦기, 무설탕, 껌 씹기 침 분비 촉진 자일리톨 추천. 이 외에도 입이 자주 마르는 분들은 입안을 헹굴 수 있는 물을 가까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70대 정할머니는 입이 자꾸 말라서 말을 꺼내기 싫다고 하셨는데 혀 클리너 사용과 수분 섭취만으로도 사람들과의 대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몸 안에서 나는 냄새를 잡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무리한 식단 조절 없이 과일과 채소 조금 더 먹기, 물 하루 6컵 마시기, 입안을 관리하고 침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이 3가지 습관만 지켜도 몸 안에서부터 냄새가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뀌는 당신의 하루 노인 냄새 탈출 실천 루틴.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소개할 실천법은 제가 10년 넘게 환자분들께 직접 권하고 90% 이상이 효과를 봤던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름하여 노인 냄새 탈출 6단계 루틴. 이걸 지키시면 단 일주일 안에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느낄 거예요. 1단계, 아침 공복, 미지근한 물 한 컵. 자고 일어난 아침은 몸속 노폐물이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간과 신장이 활성화되어 몸 안의 찌꺼기를 자연스럽게 배출합니다. 실천법, 기상 후 욕실 가기 전 주전자에 따뜻하게 데운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입냄새 예방에도 좋고 하루 컨디션도 확 달라집니다. 2단계, 샤워 시 3대 냄새 부위 집중 관리. 여러분의 냄새는 대부분 접히는 부위, 털 많은 부위, 땀 많이 나는 부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3군데를 꼼꼼히 씻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실천법,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뒤, 발가락 사이 등 피부가 접히는 곳, 두피, 가슴털,
배털 등 털이 많은 부위, 발, 손, 등처럼 땀이 많은 부위,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을 이용해 매일 꼼꼼히 닦아주세요. 샤워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3단계, 하루 20분 햇볕 산책. 햇볕은 자연의 살균제입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땀이 나고 냄새를 만드는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실천법, 오전 9시 10시 사이 또는 오후 4시 이후 강하지 않은 햇볕 아래에서 산책. 걸을 때는 숨이 약간 찰 정도로만,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걷기 힘든 분들은 집안 베란다에서 1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4단계, 음식은 색깔로 기억하세요. 몸속을 맑게 만들고 냄새를 줄이려면 붉은색, 보라색, 초록색 채소와 과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실천법, 붉은색 사과, 토마토, 보라색 블루베리 가지, 초록색 브로콜리, 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입니다. 거창하게 바꾸지 말고 평소 식사에 과일 한 조각, 토마토 반 개부터 시작하세요. 5단계, 입안 관리가 입냄새를 좌우합니다.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양치도 열심히 하는데 입냄새가 나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문제는 혀와 침입니다. 실천법, 하루 3번 양치 후 혀 클리너로 혀 표면을 닦기. 무설탕 껌을 하루 1~2회 씹어 침 분비 자극. 입이 마를 땐 작은 물병을 휴대해서 수시로 입 헹구기. 특히 혀는 입냄새의 주범입니다. 양치만으로는 부족하니 꼭 혀도 관리해 주세요. 6단계, 옷과 침구, 방 안 공기까지 함께 관리하세요.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옷, 이불, 신발에 냄새가 배어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실천법, 속옷은 매일 갈아입기, 면 소재 권장. 옷은 하루 입고 세탁, 햇볕에 말리기.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 베개 커버는 3일마다 교체. 신발은 2켤레 이상 번갈아 신고 베이킹소다를 활용한 탈취. 하루 2번 10분 이상 방 환기. 어르신들 방은 환기를 자주 해야 냄새가 빠집니다. 겨울에도 최소 하루 한 번은 공기를 바꿔주세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노인 냄새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외로움이 되고 제대로 관리하면 건강과 자존감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 바꿔보세요. 아침에 물 한 컵, 하루 한 번 꼼꼼한 샤워, 가벼운 산책, 과일 한 조각, 혀 클리너 한 번, 깨끗한 옷 한 벌. 이 6가지가 모이면 당신의 몸은 깨끗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가족의 눈빛도 손주의 행동도 달라질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좋은 정보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늘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